안녕하세요. 세상이야기입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인도와 캐나다의 갈등, 서방 언론의 편견, 그리고 독일에서 번지는 극우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도와 캐나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캐나다에서 시크교 지도자 하디프 싱 니자르가 살해당했는데 캐나다 정부가 그 배후에 인도 정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주장은 니자르가 캐나다 서리주에 있는 시크교 사원 밖에서 교회원들에 의하여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에 인도 정부 요원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그 외교관 신분의 요원을 추방했습니다. 니자르는 인도계 시크교도이지만 캐나다 국적입니다. 즉 인도 정부 요원이 캐나다 시민을 살해했다는 것이 캐나다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니자르는 캐나다 내의 문제로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도 내부 문제를 가지고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니자르는 인도 서북에 있는 펀자브 지역에 시크 교도의 독립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리 독립운동을 해왔습니다. 그 운동의 지도자격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니자르를 테러 분자로 규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이번 암살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의 이름은 칼리스탄이고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칼리스탄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모든 시크교도가 칼리스탄은 아닙니다. 시크교도들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물론 인도에 가장 많습니다. 2천만 명가량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인도 북서부에 있는 펀자브 지역에 살고 있는데 1600만 명가량이 살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인도 지역에는 480만 명가량이 살고 있습니다. 해외를 보면 캐나다가 77만 명으로 가장 많고 영국에 52만 명, 미국에 50만 명, 호주에 21만 명, 이탈리아에 20만 명가량이 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말레이시아에 10만 명, 태국에 7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인도와 캐나다는 현재 서로를 비난하고 있고 캐나다는 무역협상 대표단 파견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협상은 이미 G20 회의에서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이 암살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미 연기되었습니다. 인도는 현재 더 강경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캐나다인들에 대한 비자 업무를 정지했습니다. 인도는 최근 서방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었고 서방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식이죠. 또한 인도와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관계인데 이 사이를 벌리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 그러한 태도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곤란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 지금까지 공들여왔던 관계가 발전하느냐 또는 퇴보하느냐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도와 캐나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호주, 서유럽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시크교와 인도의 관계에 대해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시크교는 머리에 터번을 쓰는 것으로 유명한 종교입니다. 인도 서북부 지역인 펀자브 지역에서 15세기경 탄생한 종교입니다. 터번 때문에 이슬람교의 분파로 생각하기 쉽지만 힌두교와 불교에 더 가까운 종교입니다. 단 아브라함 종교의 영향으로 힌두교와 다르게 신은 하나라고 믿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조금 말씀드리면 시크교가 탄생한 지역은 펀자브 지방으로 인도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인도를 1858년까지 지배한 무굴 제국도 중심지가 펀자브 지방이었습니다. 인도의 지배계층은 오랫동안 이슬람 세력이었습니다. 지배 세력의 이슬람과 피지배 세력의 힌두교가 불안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시크교는 무굴 제국이 세워진 1526년보다 27년 전인 1499년에 시작됩니다. 시크교를 만든 나나크가 30살경에 깨달음을 얻고 전도를 시작하면서 시크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힌두교의 교리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만들어진 종교여서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믿습니다. 미신이나 복잡한 종교의식을 거부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하급 카스트 출신이었기에 인도 사회의 모순과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크교는 무굴 제국의 탄압을 받았고 19세기에는 영국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독립과 함께 인도 내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시크교도들은 근면하고 철저한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같은 신자끼리 강력한 동지애를 발휘해서 경제적으로 뛰어난 수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의 백만장자 중에는 시크교도가 많은 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갈등이 충돌로 연결된 것은 대부분 극단주의자들 때문이죠. 그들은 시크교도가 인도 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크교도들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좀 전에 말한 칼리스탄입니다. 그러나 인도 정부 입장에서는 시크교도들이 많이 살고 있는 펀잡 지방은 농산물도 많이 나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또한 그런 분리운동을 용인했을 경우 다른 분리 독립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인도는 시크교도의 분리 독립운동을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 역사상 중요 정치인이 암살당한 큰 사건이 3번 있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힌두교 극단주의자에 의하여 암살당했는데 간디가 이슬람교도들의 편을 들어준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암살은 인디라 간디 총리였습니다. 시크교 경호원에 의하여 살해당했습니다. 시크교 분리 독립운동을 탄압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디라 간디의 아들인 라지브 간디가 타말족 분리 독립운동가에 의하여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라지브 간디는 스리랑카 내부 문제에 관여했는데 타말 분리 독립운동을 탄압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인도라는 국가는 독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시크교도와의 갈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모한 싱이라는 시크교 출신 총리가 10년간 장기 집권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 역사상 5년 이상의 총리를 지낸 사람은 5명뿐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만모한 싱입니다. 그리고 그가 속한 정당은 시크교도들이 살해한 인디라 간디가 속해 있던 인도 국민회의입니다. 현재 인도 총리인 모디 총리는 인도 인민당 소속인데 힌두교 민족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정당입니다. 민족주의 계열의 정당이죠. 보통 국민회의를 중도 또는 약간 좌파로 기운 정당으로 인도 인민당을 우익 정당으로 보는데 이런 서구식 분류는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맞지 않습니다. 국민회의가 역사상 실시한 정책들이나 지금 인민당의 정책들을 보면 과연 그들을 어느 쪽으로 분류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정치 세력을 좌파, 우파로 구분하는 것을 이제는 그만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인도는 좀 복잡하고 다원적인 국가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아주 거대한 다민족 연합체입니다. 그런 다민족 연합체 국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각 민족들이 분리 독립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튀르키예도 그렇고요. 단일 민족으로 오랫동안 살아온 우리로는 그 문제가 얼만큼 심각한 것인지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도와 서방의 관계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인도는 항상 서방이 인도를 편견 어린 눈으로 보고 생각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도를 비꼬는 만평들이 삼류 언론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서방 언론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언론들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만평은 인도의 우주 개발을 비꼬는 만화입니다. 한마디로 소나 끌고 다니는 나라가 무슨 우주 개발이냐 하는 느낌이죠. 이 만화는 2014년 미국 뉴욕 타임즈에 실렸습니다. 문제는 이 만화가 올라갈 때까지 뉴욕 타임즈 내부에서 아무도 이 만화가 인종주의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만화는 독일 슈피겔지에 실린 만화입니다. 인도가 인구수에서 중국을 제쳤는데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고속기차를 타고 가는 중국과 구식 기차 지붕에까지 승객이 탄 인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는 인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14억 사람들의 마음 말입니다. 다른 나라를 비하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일까요? 아니면 인종주의의 표현일까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문화와 상황을 비꼬며 폄훼하는 것도 그 자유에 속할까요?
왜 우리는 혐오 표현을 사회적으로 금지하려고 할까요? 게다가 언론의 행동은 항상 옳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라고 크게 다를까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인도가 서방 언론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방 언론이 항상 인도와 다른 나라 사이와의 갈등을 과장하고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작년 8월 영국 레스터시티에서는 인도 청년들과 파키스탄 청년들이 거리에서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집단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시발점은 두 나라 간의 크리켓 경기 때문이었는데 경기가 끝난 후 두 나라 청년들이 거리에서 시비가 붙었고 결국 큰 싸움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국 BBC를 필두로 이 상황을 자극적으로 보도했고 그러자 각종 유튜브와 SNS에서 현재 상황을 퍼날랐고 급기야는 상대방 이민자들의 정신적인 장소인 사원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건이 진정된 다음 영국에 사는 인도인들은 BBC의 보도 태도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영국 언론은 자신들의 잘못은 쏙 뺀 채 마치 SNS가 이 모든 것의 원인인 듯 비판을 했습니다. 그들이 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3월 BBC는 마치 이전 항의에 대한 보복처럼 현 인도 모디 총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물론 좋은 내용은 아니었죠. 또다시 영국에 사는 인도인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서방의 인도 비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고 깊습니다. 우리는 윈스턴 처칠을 영웅으로 보지만 그가 인도에 대해서 한 말을 보면 지성인으로 할 말이 아닌 시정잡배보다 못한 말들입니다. 인도는 영국 지배를 받았고 그런 대우를 숱하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 문장이나 그림에 인도인들은 문제를 발견합니다. 누가 옳을까요? 우리의 입장을 비교해보면 일단 인도인들의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인 12명 중 1명이 극우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프리드리 에르트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그런 인간들이 8%를 넘었다고 합니다. 2002년부터 2021년 분기에는 2% 미만이었는데 8%로 증가한 것입니다. 원인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치솟는 물가, 고인플레이션 등이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독일 내 정부기관과 민주주의의 역할을 신뢰하는 퍼센트가 60%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신을 중도 성향보다 우익 성향으로 보는 사람들이 5%에서 15%로 증가했고 조사 대상의 16%가 외국인 혐오 발언을 찬성했으며 5.7%는 반유태주의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약 4%는 히틀러가 저지른 범죄를 중대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며 나치 이데올로기와 정책을 찬양했습니다. 6% 이상의 사람들이 독재 정권이나 강력한 단일 정당이 독일의 바람직한 정부 형태라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사람이 집단인 국가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현상은 유럽의 전반적인 현상을 보여줍니다. 도리어 다른 나라에 비해 이런 경향을 숨기는 습관이 있죠. 현실은 보다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